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내용인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도 구해봤고, 지난 시간에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도 조사해봤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증명하는데도 이 미분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 미분의 의미가 변화율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순간 변화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율이라는 그쪽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속도와 가속도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의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또 속도의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이게 물리와 관련된 이런 내용에 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는 말은 이렇게 직선상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둘 방향밖에 없는 거죠. 방향이 딱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 이쪽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t에서 시간이 t일 때 이제 변수는 t가 되겠죠. 시간이 되겠죠. t에서 점 P의 위치는 x라는 문자를 써서 xt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xt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던데 이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xt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쌤은 더 좋다고 생각해요. xt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그러니까 델타 t만큼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때 점 P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평균 속도라는 것은 변화의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제 써본다면, 여기 F라는 거는 요걸 이제 F라고 했을 때, FT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정확하게 쓴다면, X라고 쓰면 좋겠죠. X라고 고쳐주세요. X, 지금 쌤이 왜냐면, XT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도 X라는 함수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위치 X의 변화율.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치의 변화율인 거예요. 그쵸? 위치의 변화율을 뭐라고 하냐면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영어로 velocit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V라는 기호를 써서 VT라고 나타내고요.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VT라고 나타내고 이거는 속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균 속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앞에 순간 속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적인 속도, 몇 초일 때 순간적인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이 평균 속도의 극한값을 조사하면 되겠죠. 미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델타 t가 0으로 갈 때의 이 평균 속도의 변화량이 이제 속도가 되는 거고, 이거는 다른 기호로 dx dt라고 쓸 수도 있고 x'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읽는 거 쌤이 전에 얘기했었죠. dx dt 읽을 때 분자 먼저 읽으려면 dx dt 이게 영어식으로 읽는 거고, 아니면 분수처럼 생각해서 읽어도 돼요. dt 분의 dx. 이건 우리나라에서 분수 읽는 방식으로 읽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 다음에 4번 속도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acceleration,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A라는 기호를 써요. acceleration, 그래서 accelera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A라는 기호를 쓰고 그러면 AT라고 적어볼까요? AT라고 하고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고, 이거는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속도의 변화량인 거예요. 그래서
dv d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더 보기 쉽게 나타낸 게 이 그림이에요. 자,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치를 선생님이 x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미분하잖아요. 그러면은 x 프라임 t라고 쓸 수 있겠죠. x 프라임 t라고 쓸 수 있고 요거를 속도라고 그래요. t에서의 속도, 순간 속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속도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 우리가 이제 두 번 미분하는 이런 거는 안 배웠죠. 교육과정이 없는데 그냥 한 번 더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 미분했다는 거는 속도를 미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예제 1번에 지금 위치 x가 이렇게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속도. vt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돼요. t에 관해서. 3t 제곱 마이너스 12. 이게 속도의 식이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6t가 됩니다. 그러니까 1초에서의 속도는 v1이라고 할 수 있고요. v에다가 1 넣으면 돼요. 그러면 3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 지금은 문제에서 단위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9가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도 1초일 때의 가속도니까 A식에다가 1을 넣으면 되겠죠. 1 넣으면은 6.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금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는 지금 보듯이 다 부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이렇게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는 붕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속도가 0일 때 t는 뭔지 구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식은 3t제곱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이게 0이 된다라고 하면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시간은 마이너스 부호가 없거든요. t는 무조건 0보다 커요. 시간이니까. 그래서 2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런 표현들과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위치와 관련된 표현은 원점을 지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이제 수직선 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물체가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점에서 출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원점을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0이다. 위치의 값이 0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원점을 지난다? 위치가 0 된다. 그러니까 위치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위치가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좀 전에 보았듯이 속도가 0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운동을 멈춘다라는 말도 멈췄다라는 말은 속도가 0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속도가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라는 것도 속도가 0일 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 속도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이런 말들이. 자, 그러면 또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완전히 푸는 방법이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답은 속도 마이너스 8, 가속도 마이너스 6, 시간은 3분의 2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지금 로켓을 쏘면은 로켓이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땅에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의 높이에 관한 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떨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여기 쭉 이렇게 빠르게 쭉 올라가다가 속도가 멈췄다가 이렇게 다시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속도가 0일 때 t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때 높이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때 h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몇 초일 때인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ht가 높이에 관한 식이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0t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높이에 관한 식을 미분하면 속도에 관한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는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이 되는 거고요. 속도가 0일 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이 0이라는 거죠. 따라서 몇 초일 때예요? 3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단위가 초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여기 이제 초라는 말이 나와 있죠.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단위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이때 높이도 구하라 그랬어요. 이때 높이는 h3을 의미하죠. 그래서 h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9 더하기 90 이렇게 될 테니까 45고 단위는 미터 이렇게 답을 쓰시면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진다. 자, 지면에 떨어졌다는 말은 위치가 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0일 때 t가 얼마냐? 그때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때 v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위치의 식이 0이 된다고 해서 t를 구해보면요. 5t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t-6은 0 이렇게 되니까 근데 t가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t는 6 이렇게 나오고 이때 속도를 물었죠. 이때 속도는 v6인데 v6은 아까 우리가 v의 식을 구했죠. 여기서. 그래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6 더하기 30 이렇게 하니까 속도는 마이너스 30 m/s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넓히는 수학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넓히는 수학은 그림자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4번이 없어서 그런데 4번이 있으면 이 문제 엄청 헷갈리는 문제예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보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광원이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 그림자도 이렇게 있다가 쭉 길어지겠죠. 저절로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림자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걸어간다 라고 하면 이 속도에다가 플러스 걷는 속도까지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자가 그냥 늘어나는 속도랑 이 그림자 끄트머리가 늘어나는 속도는 이 끄트머리가 움직이는 속도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도 크게 헷갈리는 부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연이가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어떻게 속도가 2m/s의 속도로 걸어가요. 그러면은 t초 움직였다고 하면, 그러니까 1초에 2m씩 간다는 거니까 t초 움직이면 2tm만큼 걸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출발 후 t초 동안 걸은 거리는 2tm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림에 그냥 선생님은 표현을 했어요. 자, 이때 수연이의 그림자 끝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할 때 x를 t로 나타내봐라 했을 때 지금은 삼각형의 닮음을 써서 비례식을 세워보겠어요. 그러면 4.5대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1.8은 긴 것 대 x 대 짧은 거. 요 길이는 x 빼기
2t잖아요. 그래서 x 빼기 2t. 그래서 디리식을 풀면은 x가 t로 정리가 되겠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게 비례식 푸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9로 약분하면 2x는 5x-2t 이렇게 돼서 3x는 10t가 되니까 x는 3분의 10t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 그림자 끝은 x로 표현되기 때문에 x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x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거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보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x를 t에 대해 미분해 보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dx dt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x 프라임 t 이렇게도 적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계산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제 미분하라는 뜻이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주고 x는 t로 표현이 돼요. 3분의 10t로. 그럼 이제 변수가 이렇게 맞으면 미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분하면 3분의 10이고 속도의 단위 m/s를 붙여주면 답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4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는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림자의 길이 자체는 x-2t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거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x-2t를 t에 관해서 미분해 보라는 거야. 자, 근데 x-2t는 계산해 보면 3분의 4t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4m/s라는 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자 끝은 걸어가는 속도도 포함되는 거니까 훨씬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림자 길이가 또 늘어나는 속도는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 문제까지 풀어봤고 미분 단원도 이 문제로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